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나면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 장맛비는 유난히 밤사이에 찾아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새벽까지 비구름대가 가득하더니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경북 북부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 보시면 상주는 113mm, 문경은 104.4mm, 예천에는 100mm의 세차고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강풍특보만 울릉도와 독도에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차차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며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물러가지만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비가 그친 후 낮 기온이 껑충 올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겠는데요. 오늘 습도가 높아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더 무덥겠고요. 모레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 포항에서는 공동주택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복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 배관에서 오수가 줄줄 새고 침수 방지용 차수판도 형식적으로 설치해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주차장은 또 물에 잠길 판입니다. 포항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에다 아파트 자체 예산까지 모두 쏟아부어도 복구 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민생을 챙기는 정치는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 당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포항의 한 아파트.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린이 놀이터는 보수 작업을 하지 못해 폐쇄됐습니다. 지하실 배관 곳곳에선 오수가 새나와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시커먼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이 높이까지 전부 다 침수가 되면서 수압 때문에 파이프 자체가 휘어졌습니다. 휘어지기 때문에 중간 자체 주철관이 벌어진 데도 있고 파손된 데가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계단과 차량 진출입로에 설치한 차수판. 하지만 동마다 수십 개씩 난 지하 환풍 창문은 지하 주차장과 물길이 연결되는데도 차수판을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처럼 비가 오고 홍수가 났다면 빗물들이 다 이쪽으로 역류가 되거든요. 똑같이 전기실이 잠기고 지하주차장 차수막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각 동으로 연결된 그 틈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똑같이 잠기게 됩니다. 이렇게 복구가 늦고 허술한 건 포항시로부터 받은 지원금 5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자체 예산까지 모두 끌어다 써 아파트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지자체 관리 하천이 범람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도 지자체나 국회의원 모두 책임을 회피한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대통령 왔다 오고 뭐 특별 전화기 선포하고 끝이야. 그 이외에는 누구도 온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내팽개친 자. 앞전에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치를 내서 특별한 지원을 하라고 했는 것이지 전례를 찾는다면 특별하다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흰남노 피해 직후 조례를 개정해 복구 지원금 한도를 5억 원까지로 올렸다며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한 지역구 김병욱 의원실은 주민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엉뚱한 대책을 내놓습니다. 당사장이 포항시가 있는데 포항시를 제치고 의원실이 뭐 나서서 뭘 하기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에서는 공동주택 67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포항시는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의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이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5월 도민 1,8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안심 귀가거리 조성에 대해 전체의 93.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은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 CCTV와 보안 등 조명 벽화 등을 설치해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96곳에 조성됐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공사는 기존 관광산업에 엑스포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합쳐서 새로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통합 후에도 시설물 보수관리비와 전시와 공연 예산 등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문체부와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출연해 설립한 문화엑스포재단. 그동안 경주와 이스탄불, 호치민 등에서 10여 차례 엑스포를 열었고 공공기관 축소 방침에 따라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통합했습니다. 경주엑스포재단이 설립된 지 27년 만입니다. 엑스포와 통합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기존 관광개발 사업에 문화 콘텐츠까지 합쳐져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엑스포와 통합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전시, 예술, 문화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기관으로 우리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거듭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또 통합 후 조직 안정에 힘을 쏟고 경상북도의 관광 비전 달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경상북도 관광의 비전인 관광객 1억 명 그리고 5조 원 관광 수입을 목표로 뛸 수 있는 기구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힘찬 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두 기관 통합을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했고 엑스포의 모든 인력과 재산 등을 공사에 포괄 승계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엑스포재단 출연금 25억 원은 경주시에 반환했습니다. 경주시는 엑스포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경상북도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며 통합 후 관리는 공사에 맡기고 매년 이어오는 각종 보조금을 종전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원비, 건축물 유지 관리비, 그리고 또 솔건 미술관 운영비, 그리고 상설 공영 프라잉 지원, 거기 연간 한 14억 5천이 들어갑니다. 비영리 재단과 영리 기관 통합 이후 경상북도가 당초 목표대로 문화 관광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도입 10주년을 맞은 경북 닥터 헬기가 출동 3,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4일부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운영을 시작한 경북 닥터 헬기는 10년간 모두 2,863명의 중증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특히 헬기를 이용한 중증 환자 중 중증 외상 환자는 25.6%로 응급 뇌질환과 심장질환 환자보다 많아 경북 닥터 헬기가 치료가 시급한 환자 이송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쪽샘 유적 발굴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매우 드물게 사람의 머리카락과 머리 장식 흔적이 발굴됐습니다. 실제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말다래 등 화려한 부장품들도 함께 나와 이 무덤의 주인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신라 공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실제 비단벌레 날개로 복원한 비단벌레 꽃잎 장식 직물 말다래입니다. 이렇게 광택이 나는 화려한 장식은 신라 고분 가운데서도 최고 등급의 무덤에서만 확인됩니다. 찬란했던 신라 공예 기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비단벌레 표본 400개를 구입해서 날개를 분리하여 제작하였고요. 실제 유물과 동일하게 금동태를 말아 비단벌레와 연결하고 금동판과 실로 고정하였습니다. 금구슬과 은구슬, 남색 유리구슬이 4줄로 꿰어진 화려한 가슴걸이와 팔찌, 반지 등은 신라 왕족의 장신구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 여성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10살 전후의 여자아이, 어린 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전형적인 출자형 장식과 이렇게 수식을 다른 금관인도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무덤에서 출토된 5cm 정도 되는 작은 머리카락 조각입니다. 삼국시대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비단 같은 직물이 감싸고 있는 모양도 확인됐습니다.
5cm밖에 안 되는 조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직물들을 이렇게 가닥가닥해서 직물로 감싼 형태. 그래서 아마 당시 신라인들의 헤어스타일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3가지 색의 실을 사용한 직물 등 삼국시대 만들어진 실제 직물이 최초로 발견돼 당시 사회문화에 대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됩니다. 문화재청은 비단벌레 말다래와 머리카락 등 뜻깊은 유물을 품고 있는 신라 공주의 무덤, 쪽셈 44호분의 공식 명칭을 연말쯤 공모전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2,400억 원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대중교통 재정 지원 164억 원,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운영 79억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63억 원 등입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 마무리를 위해 소하천 재해복구 추가 사업비 32억 원, 미정비 소하천 정비에 15억 원, 소하천 퇴적토 정비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포항시의회 임시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최종 확정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 대상이 되지 않다 보니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직종에서도 많이 겪는 고충인데요. 업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이 도입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예주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대구 달서지사는 이달 들어 상병수당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이나 다치더라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6,180원을 최대 120일 동안 지원합니다. 이곳 달서구를 비롯해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가 시행됩니다. 아직은 시범 사업으로 시범 지역인 달서구 거주자나 달서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의 임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고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등도 지원 대상이 되십니다. 상병수당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6개 지자체에 1단계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1년간 6,005건, 평균 18.6일 동안 평균 83만 7천 원이 지급했고 1년 만에 2단계 확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강보험법에는 상병수당이 지급할 수도 돼 있습니다만은 시행령에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가지고 시행이 안 됐거든요. 코로나19 관련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요구가 많아져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해야 할 병의원 참여는 저조합니다. 달서구의 경우 438개, 병의원 12%, 52곳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에 따라 상병수당은 2025년 전국에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몸이 아프고 다쳐도 쉬지 못하던 취약계층에게도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가 주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달부터 도내 11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된 유치원 11곳은 자체 수영장과 인근 수영시설을 활용해 유아 체험을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교육 내용은 유치원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덕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 검토를 위한 확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15개 분야의 변동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종류, 급여액 등을 변경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영덕군은 사회보장급여 변동 사유가 확인된 사례 가운데 137건의 급여를 중지했고 295건은 급여액을 변동했으며 265건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기존 고준위 추진단을 고준위 사업본부로 확대 재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준희 사업본부는 고준희 방패장 부지 확보와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업무를 총괄하며 지하 연구시설과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본부 산하에 고준희 기획실과 기술개발원, 인력개발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대입 수시 컨설팅을 개최합니다. 진로진학 전문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이 내년부터 2026년 입시와 관련해 수시 지원 전략과 생활기록부, 세부 특기 준비 전략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경주시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모집 인원은 140명입니다. 올해 장맛비는 유난히 밤사이에 찾아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새벽까지 비구름대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동쪽으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경북 북부에 집중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상주에 113mm, 문경에 104.4mm, 예천에는 10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차차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며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오전 중에 물러가지만 오늘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비가 그친 후 낮 기온이 껑충 올라 대구의 낮 기온 32도, 안동 30도, 포항 32도 등 30도를 넘겠는데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날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구미의 기온 보시면 24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32도, 구미는 31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안동의 기온은 23도, 봉화는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봉화는 27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겠고요. 모레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